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5-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유닛 15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리고 수량 표현 of whom, which에 관한 해석 방법, 그리고 기출문장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181번부터 190번까지 기출문장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습이 되셨을까요? 잘 풀리셨습니까?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봤는데 그게 잘 해결된다? 정말 재밌죠. 혹시 잘 안 되신 부분이 있었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집중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적용하셨을 때 그 기쁨, 재미를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81번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이고요. uncertainty는 불확실성, 좀 어려운 단어네요. 자, 이게 좀 더 어렵죠. 이게 어떻게 읽으실래요? realism, 렐름 그게 아니고요. 혀를 렐름하는 것도 아니고 realm이라고 읽습니다. realm 영역이란 뜻이에요. 자, general public은 일반 대중, uncomfortable은 불편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가볼게요.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in the realm of science, which the general public finds uncomfortable. 이 문장도 뭐 진짜 공부하기 좋은 문장이죠. There is, there 비동사 구문이니까 명사까지 여기까지 가야겠죠.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realm, 영역이에요. 뭐의 영역이요? Science,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 뒤에 보니까 주어 나오고요. 여기 동사 나오고요. un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하셔야겠죠. 왜? 컴마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목적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일반 대중이 찾는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관계대명사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라고요. 주어가 바로 나오면 주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find라는 동사는요.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동반할 수 있는 5형식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셨나요? 그냥 찾다라고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충분히 이런 패턴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얘가 관계대명사 절 안에 쓰이는 경우면요. 앞에 주어도 빠질 수 있고요. 목적어도 빠질 수가 있겠죠. 이 문장 패턴은요. 목적어가 빠져서 find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원리는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컴마 다음에 위치가 있는데 관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가서 주어 그리고 동사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를 5형식 패턴에 쓰인 find로 생각하시고 일반 대중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 그런데 그것을 일반 대중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에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일반 대중들이 별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때 which는 이 uncertainty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네요. 182번. 자, extremely는 매우 극단적으로. 자, degrade는 분해되다라는 뜻입니다.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float는 뜨다, 떠가다. 물이나 공기 중에 뜨다, 떠가다. allow는 허락하다. 이게 중요한 동사지요. current는 흐름, 해류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습니다. Plastic is extremely slow to degrade and tends to float, which allows it to travel in ocean currents for thousands of miles라는 긴 문장입니다. 자, 플라스틱은 비동사 나왔으니까 형용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볼까요?
자, 아주 매우 느립니다 해놓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하는데 느리다는 거죠? To degrade, 분해되는데 느리대요. 자, 얘는요. slow, 죄송합니다. slow to 동사 원형하면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느리는데 이거 하는데 느리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 파악은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매우 느려요. 분해되는데. 즉 분해가 매우 느립니다. and 그리고 tens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니까 앞에 거 찾아보실래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1번 동사, 얘가 2번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end는 그 뒤에 투부정사와 연결돼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물에 뜨는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것은 allows 한대요. 자, allow라는 우리 동사 예뻐해줘야 되는 동사죠. 그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얘만 보면 오형식 패턴이죠. 자, 이 문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얘는 여기까지만 보면 이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tends to float와 연결되면 3형식 문장인데 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가면 또 5형식 문장이 들어가 있고 아주 복잡하네요. 이렇게 한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문장의 형식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덩어리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travel, 이동하게 해줍니다. 자,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하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행한다는 것은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즉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게 해준다는 거죠. In ocean current, 자, 바다 흐름, 해류니까 이게 전체가 해류에, 즉 해류 안에서 해류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for 다음에 전체 다음에 thousands of는 이미 가르쳐드렸죠. 수천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miles라는 거리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for는요. 거리와 연결되면 어디에 걸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수천 마일에 걸쳐. 그럼 해석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플라스틱은 매우 느리게 분해가 되고 그리고 물에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에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플라스틱을 해류에 따라 수천 마일을 떠돌아다니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플라스틱이라는 건 일단 분해는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요, 가볍기 때문에 물에 둥둥 뜨죠. 이러한 플라스틱의 특성이 플라스틱으로 하여금 해류를 따라 수천 마일을 이동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렸던 물건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버려진 물건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계속적 용법에 그리고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를 주어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때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매우 느리게 분해되고 물에 뜨는 이런 플라스틱의 특성이 이렇게 수천 마일 걸쳐서 해류를 따라 떠돌아다니게 해준다는 겁니다. 183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2014년 11월 출제됐었던 문장이네요. Globalization 하게 되면 세계화, result in은 뭐뭐를 초래하다,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보세요. 따로따로 떼지 마세요. refer to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를 나타내다, 언급하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필수 표현입니다. result in, refer to. situation은 상황, educated는 교육받은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일단 챙겨두세요. Globalization has resulted in a global brain drain which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countries lose their best educated workers. 자, 이 단어가 하나가 빠졌네요. drain 하나 챙겨두시죠. 얘는 유출이라는 의미로 쓰인 명사가 되겠습니다. Globalization, 세계화는 주어 나왔고요. 동사 자리에 보니까 has resulted in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쓰여 있는 상황이죠. 과거로 해석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는 뭐뭐를 초래했습니다. 뭘 초래했죠? 세계
두뇌 유출을 초래했대요. 이거 brain은 두뇌라고 해도 되고요. 인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 세계적인 두뇌 유출, 세계적인 인재 유출을 초래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왜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요. refers to 언급합니다.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는 거죠? The situation 상황을 언급한대요. 나타낸대요. 그 다음에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 나라들이 잃어버리는 뭐를? 그들의 최고의 교육받은 일꾼들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치사 의미를 살린다면 상황, 어떤 상황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라들이 그들의 최고의 교육받은 일꾼들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하면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세계화는 세계적인 두뇌 유출을 야기했습니다.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을 언급해요. 어떤 상황이요? 나라들이 그들의 최고의 교육받은 일꾼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이 좀 됐을까요? 세계화를 통해서요. 예전에는 세계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가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일하기 좋은 환경,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구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가 두뇌의 유출을 초래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이때 두뇌 유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 두뇌 유출은 상황을 언급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해당 나라들이 최고로 교육받은 일꾼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되게 유명한 대학에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취직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타나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 선택을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최고 수준의 교육받은 일꾼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로 brain drain, 즉 두뇌 유출, 인재 유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의 원인은 바로 세계화에 있었다는 거죠. 184번. 2016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rely on은 어디에 의존하다는 역시 또 표현이 되겠고요. 자, goods and services는 재화와 용역, 어려운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하면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굿즈 알고 있죠? 어떤 제품을, 상품을 말합니다. goods and services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경제나 사회적 지문에서 이런 표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very day you rely on many people, most of whom you do not know, to provide you with the goods and services that you enjoy. 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상당한 실력이 올라온 겁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Every day, 매일 여러분은 rely on,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하죠? 많은 사람들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수량 표현 of whom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을 당신이 do not know, 모르는데 to provide you with가 나왔네요. 자, provide A with B는요. A에게 B를 공급하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with가 쓰인다는 거. 그런데 이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한다라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provide가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얘는 콤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계속적용법이잖아요. 그럼 얘를 싹 빼고 본다면 어떨까요? 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혹시 이렇게 수식하는 건 아닐까? 이걸 볼 수 있으면 최고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사 뒤에 대직구요, 주어, 동사 있네요.
어떤 서비스요? 당신이 즐기는, 여러분이 즐기는. 그럼 명사, 대, 주어, 동사니까 얘는 생략도 가능할 겁니다. 원래는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매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을 여러분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즐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의존하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부분 모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수식한다는 걸 구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는 잘 안 되겠죠. 콤마는 경우에는요. 얘는 싹 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뺀 상태에서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경험이 쌓이면 해석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185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2020년 6월 9일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like는 뭐뭐와 달리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였고요. ineffective는 유능하지 않은, 무능한이라는 뜻입니다. improve는 개선, 향상하다. encourage는 격려하다, 독려하다. picture는요, 얘가 동사로 쓰면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Like ineffective coaches who focus on players' mistakes, effective coaches help players improve by encouraging them to picture successful plays.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 차근차근 가죠. 전치사니까 명사 덩어리까지.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과 달리. 그런데 그 사람은, 즉 유능하지 않은 코치는 focus on이 하나의 덩어리죠. 어디에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선수들의 실수들에 집중하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앞에서부터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과 달리. 그런데 그 유능하지 않은 코치는 선수들의 실수들에 집중하는데 effective coaches, 유능한 코치들은 도와줍니다. 그런데 help가 목적격 보호절의 동사 원형을 달 수 있죠. 선수들이 향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아주 유용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by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by 다음에 ing 자리에 encourage라는 동사가 쓰여 있고요. encourage는 목적어 투부정사를, 즉 목적격 보호절의 투부정사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아이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에 쓰인 picture라는 동사가 successful place라는 목적어까지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과 달리, 그런데 그 유능하지 않은 코치는 선수들의 실수에 집중하는데 유능한 코치들은 선수들이 향상하도록 도와줍니다. 뭐 함으로써요? 그들이 성공적인 플레이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격려함으로써.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1 수준에서 이런 정도의 문장까지 해결할 수 있거나 오늘 다루는 문장 정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웬만큼 문장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86번 갑니다. 2010년 11월에 출제됐던 문장이네요. economic은 경제적인, political은 정치적인, occur 일어나다. 우리 일형식 동사 파트에서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잠시 끊어지고 있는데요. 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er capita GNP라는 것은요. Gross National Product가 이 앞글자를 따서 GNP라고 하는데 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말합니다. No such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had occurred in the country whose per capita GNP was about 1/15th of that of South Korea's in the 1990s. 경제 용어라서 또 경제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느낌이 나죠. 또 하나씩 가볼게요. 자, 그런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들은 그리고요 주어 자리에 이렇게 부정어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장 전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봤더니 이렇게 과거 완료가 쓰였는데요. 자, had pp는 과거 완료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로 일단은 해석하세요. 자, 동사 자리에 부정어가 없다 하더라도 주어 자리에 이렇게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문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had occurred,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그런데 whos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about이라는 전치사 덩어리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었다고 합니다. 얼만큼이요? about은요, 얘가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잖아요. 얘가 숫자 개념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략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1/3라는 것은 1/15th라는 것은요. 얘가 기수고요. 얘가 서수잖아요. 기수와 서수가 한꺼번에 있을 때 얘를 분수라고 하죠. 그러면 1/15th는 15분의 1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대략 15분의 1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볼게요. 자, 뭐예요? 그것의, 뭐의? 남한의 1990년대에, 즉 1990년대에 남한의 그것의 15분의 1이에요. 이때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요. 이중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중소유격 검색하면 다 나오거나 문법책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미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볼게요. 자, 그런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요. 그런데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15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남한 국민소득의 1990년대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187번 20년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이고요. Indeed는 사실 정말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이고요. 자, coal은 석탄, solar는 태양의, tiny는 작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자,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되겠습니다. 자, underground는 땅 아래에 있는 거니까 지하에라는 의미의 장소 부사가 되겠습니다. Indeed, all the coal, natural gas, and oil we use today is just solar energy from billions of years ago, a very tiny part of which was preserved deep underground. 사실 모든 석탄, 뭔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Natural gas,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네요. 기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러면 모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기름 어떤 얘네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문장의 동사 is가 나왔습니다. is just solar energy. 그저 태양 에너지일 뿐입니다. 어떤 태양 에너지냐면 from millions of years ago. 자, millions of years는 thousands of와 같은 개념이겠죠. 수백만 년 전에 온 그저 태양 에너지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매우 작은 부분이죠. 뭐예요? 그것들 중 매우 작은 부분은 was preserved,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지하 깊이, deep은요 깊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지하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모든 이런 그 에너지원들 있죠. 석탄, 천연가스, 그 기름이라는 것들은요. 그죠? 태양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태양 에너지요?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 중 아주 극소량이 아주 작은 부분만이 지하 깊은 곳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원들도 잘 없는데 일부에게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극소량이라고요? 태양도 무심하시지. 우주의 나이와 태양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좀 많이 좀 보내주고 좀 공평하게 좀 보내주지. 응? 안타깝습니다. 188번. 자, simultaneously, 아이고 아주 어려운 동사네요. 부사네요. simultaneously는 동시에. organizational 그렇죠. 조직적인 이것도 기네요. 자, cyber tribe는 사이버 부족입니다. spread는 퍼뜨리다. blame은 비난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고요. division은 분열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4줄짜리 나왔습니다. It has simultaneously given voice and organizational ability to new cyber tribes, some of whom spend their time spreading blame and division across the World Wide Web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보니까 현재 완료가 쓰였어요.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습니다만 전체를 동사로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과거로 해석한다고 했네요. 그것은 동시에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죠? 목소리와 조직적 능력을 주었대요. 자, 누구한테 줬을까요? To new cyber tribes. 자,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컴마 수량 표현 오브 훔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spend 보냅니다. 자, spend는요. 그 뒤에 시간 돈 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ing가 연결이 돼서 시간이나 돈 등을 이거 하는데 보내다 이런 뜻으로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보통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heir time 시간 나왔죠. 그리고 ing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간을 퍼뜨리는데 보낸다가 되겠죠. 뭘 퍼뜨려요? 비난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분열을 퍼뜨린대요. 비난과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nd를 기준으로 명사 하나,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across the world wide web. 자, 이게 world wide web이 이게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www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비난과 분열을 퍼뜨리는 데 시간을 보낸대요. 자, 앞에서부터 갈게요. 그것은 동시에 줬습니다. 목소리와 조직적 능력을 누구한테?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즉 그 부족들 중 몇몇은 그들의 시간을 비난과 분열을 퍼뜨리는 데 사용한대요. 인터넷상에서요. 뭘까요? 이때의 it은 SNS, 소셜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자, 전체적인 의미 파악됐을 것이고요. 여기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셔서 복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189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2018년 3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depth는 깊이, photography는 사진술, principle은 주요한, explore 탐험하다, mysterious 신비로운, deep sea 심화가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At greater depths, it is dark and cold there. Photography is a principal way of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orld. 95%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before. 자, 전치사니까요. 명사부터 갈게요. 자, 더 깊은 곳에서. 자, 이렇게 dash가 나와 있으면요.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더 깊은 곳은요. It is dark and cold. 자, 어두운 그리고 추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잖아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둡고 추워요. 그곳은 전반적으로 더 깊은 곳에서 거기는 춥고 어두운데 어둡고 추운데 사진술이 주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가서 묶을게요. 주요한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는 명사 뒤에 of 있고 ing가 있으니까 탐험하는 것의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것도 공식으로 다 정리가 됐던 겁니다. 자, 뭘 탐험해요? A mysterious deep sea world. 신비로운 심해 세상을 탐험하는 주요한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수량 표현 of which 다음에 동사가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만 가세요. 우리 직접 파트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95%가 한 번도 이전에 보여진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심해 세상이 되겠죠. 앞에서부터 가시면요. 보다 더 깊은 곳은요. 어둡고 추운데 사진술이라는 것이 그 신비스러운 심해 세상을 탐험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해 세상의 95%는 이전에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심해는요,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진기만 덜렁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심해의 95%가 아직도 보여진 적이 없다고요? 탐험할 곳이 많겠네요. 좀 더 사진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190번으로 갈게요. 2013년 9월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우리 독해 같은 거 할 때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short of는 뭐뭇이 부족한이라는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인데 이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동사 덩어리로 뭐뭇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release는 배출하다, shrinkage는 수축, 줄어드는 겁니다. effect는 효과, decrease는 감소하다. According to research, if a person's body is short of water, his brain releases a hormone called cortisol that has a shrinkage effect to the brain, which then decreases its memory power. 가겠습니다.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신체가 비동사 나왔으니까 형용사까지 묶으려고 했는데 얘가 덩어리죠. 자, 부족하다면 무엇을요? 물을, 즉 물이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의 몸이 물이 부족하다면 다시 주어 나왔습니다. His brain, 그의 뇌는 releases, 배출합니다. 무엇을요? 호르몬을 배출하는 거죠.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호르몬 뒤에 콜드가 나왔고요. 그 뒤에 콜티솔이라는 명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 콜드 명사 공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암기하셔도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했죠. 그러면 콜티솔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배출한대요. 그리고 코티솔이라는 명사 뒤에 대시 나오고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콜티솔, 어떤 코티솔 가지고 있는 무엇을 수축 효과를 어디에 두뇌, 두뇌의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나서 감소시킨답니다. 뭘요? 그것의 기억력을요. 기억력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몸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뇌에서 호르몬이 배출이 되는데 그 호르몬은 콜티솔이라고 불리는 거래요. 근데 코티솔이 뭐냐면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죠. 뇌에 수축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즉 콜티솔은 그리고 나서 기억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 뇌가 줄어드니까 뇌의 기능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얘가 기억력 이거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딱 읽고 뭐 하셔야겠어요? 물 한 잔 마셔야겠죠. 다 끝났으니까요. 홀가분한 마음에 물 한 잔 개운하게 드시고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장 참 공부할 게 많죠.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서 과거분사 콜드가 덩어리로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콜드라는 과거분사에 포함된 이 명사, 사실 이거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 콜티솔이라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한 번 수식하고 있고요.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쓰인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룬 10개의 문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매끄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다면 고1 수준에서 어떤 문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가실 겁니다. 물론 이 정도 공부했다고 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나중에 수능을 보신다 할 때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알고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이상의 단어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를 가는 거죠. 자, 15-2강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 16강입니다. 길어진 형용사 7번째 시간이고요. 관계 부사 절입니다. 여기에서 191번부터 205번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210번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 유닛 17이요. 이게 개념도 많지 않고요. 기출문장도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좀 나눠서 분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